아침에 쬐는 햇볕이 이렇게나 따스웠던가. 앞으로는 점점 가을 날씨가 귀해진다던데 난 이 화창한 날씨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최근에 시작한 사무보조 단기 알바로 출근을 했다. 정신이 혼미하다. 사실 새벽에 생각에 잠겨 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출근했다. 그래도 다행히 사람들도 좋고 일도 어렵지 않지만 얼른 집에 가서 들어놓고 싶다. 근데 밥은 언제 먹지? 대박이다. 점심시간이 11시 반에서 1시라고 한다. 얼른 집에 가서 밑반찬이랑 밥을 먹고 한숨 푹 때려야겠다. 나른한 오후 일과. 사실 오전부터 내 등 뒤에서는 멘탈이 탈탈 털린 직원들의 깊은 한숨과 짜증이 퇴근할 때까지 메아리를 쳐댔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전에 직장생활 할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났으니 말이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짠한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꽤나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 근데 한숨 소리를 한 100번은 들은 것 같다. 아이고 토야.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은 늘 즐겁다. 졸려. 그래도 이 정도면 개꿀이다. 집으로 향하다 내무부 장관님의 심부름 오더가 떨어져 요 나폴리맛 피자님의 밤 티라미수를 픽업해가고 있다. 이게 요즘 엄청 핫하던데 난 도무지 요 귀여운 디저트에 4,900원씩이나 낼 자신이 없다. 집에 도착해 티라미수를 전달하고 헬스를 가기로 했다. 힘들게 마지막 세트를 할 때면 말빨 좋은 창호기 형님의 띵언이 생각난다.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힘들게 안 하거나 힘들면 그만한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운동이 되는 시점은 한계점에 도달한 순간, 트레이너들의 보조를 받으며 한두 개를 더 해내는 바로 그 순간인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인생을 성장시킬 때 만약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라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좋으니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내 성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어쩌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오늘은 새로 산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할 거다. 그리고 오늘의 메뉴는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씩 빠지는 나를 위해 콩이 듬뿍 들어간 마파두부와 탕수육을 하려고 한다. 한동안 밤마다 머리가 호로록 빠지는 걸 보며 오래된 신문에서 본 한 유머글이 떠올랐다. 대한민국 여자들은 도둑놈보다 키 작은 놈을 더 싫어한다는 글이었다. 뭐 이런 개같은 유머가 다 있나 싶다. 그렇다. 속상하지만 나는 허비 쪽이다.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에서 키가 작은 것보다 가슴 아픈 건 바로 탈모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다. 근데 사실 탈모는 나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그나마 나에게 주어진 유전자 중 유일하게 자신 있었던 게 바로 풍성한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째 하루에 대략 100개씩 머리카락이 빠지는 데다가 친가 외가 할아버지 두 분 모두 이마가 시원하게 까지셨다는 사실에 나는 이미 병원에도 가봤었다. 그런데 탈모라는 게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보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데이터가 없었던 나는 의사 양반의 말에 따르면 남자란 생명체는 탈모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고 어쩌면 복불복이란 뉘앙스로 그냥 본인이 불안하면 평생 먹으라고 했었다. 나 원참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탈모약을 한 3개월 정도 먹었었는데 먹다 보니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매달 몇만 원씩 약감을 쓰는 게 아깝기도 하고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결국 그냥 먹다 말았었다. 그런데 얼마 전 TV에서 현무 형님이 20, 30대에는 머리숱이 너무 많은 게 스트레스여서 일부러 손으로 주 잡아 뜯으면서 살다가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 아, 나도 먹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것 같다. 키도 작고 뚜껑까지 날아가 버리면 나는 진짜 어질어질하다. 무튼 그건 그렇고 요즘 출근하는 사무보조일은 9to6로 근무하고 급여는 1급으로 10만 원을 받고 있다. 단기인 게 아쉬운 것 빼고는 일도 편해서 나름 괜찮은 알바를 구한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수십 개의 다양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나란 인간은 하루 종일 적막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쳐다보는 일보다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몸을 사부작사부작 움직이는 일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로 이사 오기 전 몇 개월 동안 가구 물류회사에서 일하면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너무 덥고 몸도 힘들게 썼지만 하루 일급도 12만 5천 원으로 괜찮았고 귀에는 유튜브를 틀어놓은 채 내 할 일만 혼자 조용히 하는 게 꽤나 만족스러웠었다. 그래서 일도 오래 했었고 정규직 제안도 받았었는데 아마 이사만 아니었으면 알바로는 계속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종종 생각이 난다. 함께 일하면서 친해졌었던 50대 덕진 삼촌 잘 지내고 계시려나.
내가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조금 챙겨드린 덕분인지 우리는 서로 개인사를 터놓을 정도로 많이 친해졌었고, 삼촌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줬었다.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 중에 배울 점이 있고 내 속을 터놓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는 게 참 보기 드문 힘든 일이다. 그런데 그때 그 삼촌은 내게 왠지 그런 어른이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가식 하나 없이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삼촌을 처음 본 순간 온몸에 땀이 젖은 채 너무나 서툴고 힘들게 일하는 걸 보면서 마음적 깊은 한구석에서는 나는 저 삼촌 나이가 됐을 때 저런 대접을 받으면서 저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사정은 존재하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게 고의든 실수든 우연이든 간에 인생이라는 게 꼭 내가 뜻하는 대로만 풀리는 것도 아니지 않던가 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삼촌을 잘 챙겨드리며 많은 대화를 나눠보니 역시나 삼촌은 나 따위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여곡절을 겪었었고, 그걸 잘 이겨내신 멋진 분이셨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직 인생의 짬이 부족해 늘 불안함을 달고 사는 내 시점에서는 여전히 삼촌에게 주어진 여건에 비해서 앞으로 헤쳐나갈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남들보다는 풍족하지 못해 보여 어쩌면 삼촌의 하루하루는 너무 고단하고 막막하시진 않을까, 나는 속으로 과한 걱정도 스쳐 지나갔었다. 허나 내 섣부른 생각과는 달리 삼촌에게서 느껴진 삶의 굴욕은 오히려 내게 희망으로 다가왔었다. 삼촌은 더 이상 후회스러운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었고, 현재의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행복들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있는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고 계셨다. 게다가 한때는 잘나가는 사장님이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30살이나 어린 직원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쓰시며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하고, 가끔 혼자 버스 여행을 즐기며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며 아, 이게 꼭 인생이 내가 꿈꾸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또 그 상황에 맞춰 또 다른 행복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구나 라며 쉽진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삶에 있어 내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새삼 느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서로 인사를 건네며 삼촌은 내게 말씀하셨다. 나이가 젊은데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생각하는 게 바르고 좋다며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셨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밥 한 끼를 먹자고 하셨었다. 부디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란다. 누군가는 하루하루 지겨운 일상을 반복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머리를 쥐어짜며 한숨소리 가득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내 삶에 많이 우울했지만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크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예전부터 한 번씩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종종 이런 댓글들을 남기실 때가 있다. 저 요즘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회사만 다니고 있어요. 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알바만 하고 있어요. 저 아직도 생각한 것들 아무 진전 없이 여전히 알바만 하면서 교육만 듣고 있어요. 저 진짜 뭐를 해야 할지 몰라서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검색하고 고민만 하고 있어요. 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원하는 삶에 아직 손끝 하나 닿지 못한 것 같아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자신감마저 잃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기분 말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꼭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혹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보여주는 모습들처럼 대단한 사업을 척척 해내거나 막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큰 공연과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만이 꼭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저 매일매일 고생스럽게 대중교통을 타러 가서 많은 인파 속에서 파묻혀 출퇴근을 하고 내가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간에 9to6라는 하루의 3분의 1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고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내가 지금 파트타임 알바를 하며 듣는 교육과 집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며 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들 또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꽤나 성실하게 사는 행동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해야 잘해야 한다는 기준이 높아졌을까? 화려한 매스컴 속 인물들 때문일까? 아니면 급속하게 성장한 대한민국 경쟁사회 때문일까? 물론 더 나아지고 싶은 그 욕심은 이해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해 보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노력에도 가끔 인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적어도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잘 알고 내게 그 어떤 힘들고 괴로운 시련이 찾아와도 혹은 모두가 나를 외면할 만큼 끔찍한 일이 내게 찾아와도 유일하게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동료이자 친구이면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지 않던가. 남들이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뭐라고 그러냐 라는 속상한 말을 할 수 있다 해도 나 자신만큼은 나를 인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양심의 손을 얹고 말이다.
특히나 우려스럽지만 나의 안일한 노력에 합리화를 하며 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안중에도 없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 만약 그런 당신이라면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연습을 해도 좋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잠을 줄여서라도 조금씩 노력해서 내 삶을 개선해 나가는 태도가 좋지 않을까. 여기 지금 나 또한 하기 싫은 알바를 하면서 퇴근 후에는 새벽까지 눈을 비비며 유튜브를 만들고, 자기 전과 주말에는 틈틈이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서류나 프로그램을 찾아보며 신청 중이다. 이런 나 역시 뭐 대단한 성과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보단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난 내 자신만큼은 내가 하는 고민과 노력, 내가 느껴온 고충들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내가 일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건드려본 노력들을 스스로에게 작게나마 칭찬해주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건강한 몸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차려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오늘 나의 이런 수다스러운 영상이 우기 채널 식구분들께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화이팅!